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헤드헌팅 기업의 전문 대표님이십니다. 최현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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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어 스카우트의 최원석 대표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외국 네. 기업 보쉬의 엔지니어링 직무 지원자네요. 그러게요. 네, 프로필 내용 한번 볼게요. 네, 남자분이시고요. 네. 취미 특기가 요리, 노래, 사람을 편하게 하는 거. 이야. 그리고 네. 자격증은 자동차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네요. 저. 전공은 전자전기공학부. 네. 2017년 2월 졸업 예정이고요. 학점이 좀 낮네요. 그쵸. 2.43이에요. 예, 2.43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경력은 일단 없고요. 네. 어학, 토익이 700점이고요. 토익 스피킹이 150점 6급이고요. 중국어 신 HSK 5급을 소지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사실 학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 또 토익이 700점이면 그때 말한 마지노선 있잖아요. 맞아요. 그 800점에도 좀 못 미치는 점수고요. 아쉽네요. 반면에 이 중국어 능력은 신 HSK가 5급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요? 네, 재현 네. 씨는 이 프로필에서 어떤 점이 좀 눈길이 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요리, 노래, 사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취미고 특기다라는 게 오, 조금 이제 재현 새로웠던 씨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저는 요리, 요리를 노래 편하게 하는 거. 그러게 좀 편하게 하기도 하나요, 제가? 그럼요. 그럼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일단은 남자친구는 좀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멘토님 어떠십니까? 실제 외모를 한번 이미지를 보고 싶어요. 되게 네네. 굉장히 훈남이고 잘생긴 분인 것 같아요. 느낌에는. 네. 그리고 말씀도 되게 잘하셔갖고 네. 면접 때 어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은 그 완전 반대거나. 거짓말 쳤거나. 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이란 부분이 되게 눈길을 끄는데 네. 근데 학점은 좀 불편하게 하네요, 사람을. 저희가 좀 오늘 불편하게 해드릴 거고 조언을 드리면서 토익 점수도 좀 불편하고요, 마음에. 네. 그리고 스피킹 테스트 중국어 능력 좋고요. 경력이 인턴 경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남자분이면 이제 병역의 의무를 하셨을 것 같고 이번에 네. 그렇다고 치고 전자전기공학부가 무기입니다,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이 지원하는 곳이 보쉬입니다. 보쉬는 이 독일을 대표하는 부품 전문 회사로 한국에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멘토님, 보쉬는 입사하기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기업이고 네. 막 설명을 해주셨지만 독일 기업이고요. 우리가 드릴 아시죠? 네. 전동 공구를 많이 생산하죠. 그래서 네. 입사하기 어려워요. 네. 어렵고 인기도 많고 네. 좋은 기업이라서 이분이 어떻게 자기소개서 풀어갔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이 보쉬가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네. 오늘의 주인공이 이 외국계 기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죠? 외국계 기업 자소서와 국내 기업의 작성법이 다를까요? 라고 질문을 줬네요.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외국계 기업 자소서가 이제 레주메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좀 작성법이 다르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이력서 따로, 자기소개서 따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사진도 없고요. 오직 이름과 이메일 그리고 경력 위주로 쓰고 그 밑에 내용을 자세히 쓰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입사 원서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올해 그랬었어요. 네. 올해는 그래요? 사진, 뭐 성차별, 네. 성별 기재도 없고 부모님 직업 이런 거 없이 말씀하신 대로 워드에 커버레터, 네. 셀프 인트로덕션, 그다음에 레주메 이렇게 해서 3종 세트로 해서 같이 해서 경력 중심이나 경험 중심으로 했었는데 네. 국내 정서에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들어온 외국 기업들이 예. 전부 삼성, LG, 현대화가 돼갖고 아, 사진, 엄마 직업, 아니 아빠 직업, 뭐 이혼 유무, 뭐 부동산, 동산, 주소, 심지어 본적 다 토착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한국에 오면 다 한국화가 돼요. 제가 아는 게 다 옛날 얘기였네요. 옛날에 근데 실제 벌써. 그렇게 하는 외국 기업도 있어요. 이메일로 접수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메일로 네. 본인 커버레터랑 레주메를 보내세요라고 하지만 네. 거의 드물고요. 외국 계 메이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채용과 프로세스가 비슷하고 거의 동일하고 양식조차 똑같아요. 네. 예.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분의 학점이나 어학 점수가 좀 낮아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역시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네. 학점 또는 스펙이 낮은 경우 눈높이를 낮춰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될 그런 거, 때까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취업 힘들어요. 예. 그래서 취업은 여러 개 붙을 필요가 없이 음. 1승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승만. 3만 번, 5만 번 떨어지고 안 돼도 한 번만 원하는데 합격하면 끝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 낮춘다, 뭐 소신 지원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떠 있는 기업은 다 넣어라. 다 넣어야 됩니다. 이번 도시에는 자세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입학 원서를 지원할 때는 총 3군데밖에 못 쓰잖아요. 가나다군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 작전도 쓰고 이러는데 이 입사를 위해서는 3만 번이든 5만 번이든 될 계속해서 때까지. 쓰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말씀을 될 해주셨네요. 때까지 계속 네. 두 분도 아유. 이제 계속 앞으로 소개팅도 하고 뭐 그럴 네. 텐데 그런 마음으로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될 무한 때까지. 도전으로 예, 정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직무 관련한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네, 어떤 거죠? 지원하는 직무가 전공과 다른 경우 소신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전공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하고 싶은 직무에 저는 실제로 일본어를 조금밖에 못하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네. 영어는 토익 700대였고요.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외국어는 못하는 분이에요. 예. 자기는 해외 영업을 굉장히 하고 싶대요. 멋있어 보인대요. 그게 네. 뭐 야근도 많고 힘들고 그런데도 해외 영업을 꼭 하고 싶대요. 작은 데 가서라도. 네. 그래서 하라고 했거든요. 네. 실제 하고 있어요. 아. 됐어요. 그 열정을 높이서 회사에서 키우죠. 예. 회사에서는 어차피 교육 트레이닝을 시키기 때문에 네. 그런 인재를 원해요. 열정이 가득한. 네. 그래서 이분도 일단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가 뭔지 거기에 올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예. 근데 만약에요, 이 엔지니어 말고 다른 직무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 네. 굉장히 재미있고 외모도 괜찮고 말씀도 잘하고 잘 노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좋게 얘기하면 활발하신 분, 네.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좀 날라리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살짝. 네네. 영업 쪽이에요. 아, 기술 영업. 보시의 기술 영업이나 영업의 반대, 영업이 공격이고 네. 네. 수비는 구매거든요. 아, 반대잖아요. 공격 네. 수비가. 구매나 영업 중에는 네. 영업에 맞아요. 아, 예, 그래요. 뭐 기업체 미팅도 하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네.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이렇게 성과를 올리는 그런 쪽에 맞을 것 같아요.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서 성과를 내는 쪽에.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쓴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원하신 직무에 지원하게 되신 동기를 간략하게 밝히고 본인이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일단은 너가 이 왜 직무가 잘 맞는지 이게 설명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보시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좀 어필하면 좋을까요?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회사 연역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보시기 네. 때문에 제가 직무에 어필하라, 회사 얘기 절대 하지 마라, 회사에 대해서 찬양을 하지 마라, 자기소개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예외예요. 보시에 대해서 사실은 찬양하는 그런 뉘앙스로 네. 보시에 대해서 연역을 밝혀주는 것이 중요해요. 보시. 이 회사의 유명세를 타고 왔다, 나는 이 독일 기업에. 그래서 여기서 기여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네. 들어가줘야지 보시를 좋아해요. 찬양 그렇군요. 모드.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내용을 보기 전에 소제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소제목이요. 대중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생활 속의 보시라고 써줬습니다. 이게 소제목이 이제 맞는 내용인 거는 맞는데 약간 조금 새롭고 겉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중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좀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시에서 이분이 하게 될 그러니까 공학도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공대 출신으로서 예. 들어와서 자기가 하는 일이 보시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삶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하려고 소제목을 이분이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취지는 맞아요. 네. 근데 문장을 좀 소제목을 고치자면 네. 제가 하는 뭐 1분 1초의 업무가 네. 세상에 기여하는 뭐 그런 사람이 되겠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어필하는 게 좋지. 어떤 얘기를 쓰려는지 아는데 생활 속에 볼시 대중의 삶, 그리고 대중이라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네. 예, 세상이라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소제목을 취지는 알겠으니까 네. 문장을 좀 바꾸자, 단어랑. 아.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렇게 소제목에 대놓고 기업의 이름을 쓰면 혹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사실은 특별히 없어요. 예, 그러면 다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소제목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네.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예고편, 예고편. 혹은 요약본, 혹은 키워드 네. 그런 정도가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중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생활 속의 보시. 어릴 적부터 금연기술 분야의 연구원을 거쳐 기술 영업으로 중국, 태국, 브라질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며 한국의 기술을 타국에 널리 알리고 계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대중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직업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생활 속의 기술이라는 보시의 슬로건은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교 졸업 작품으로 운동 시 반복되는 불필요한 행동을 자동 카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하고 자기력 바벨을 통한 안전사고를 해결하여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전자바벨 시스템을 개발한 저에게 보시는 더할 나위 없이 욕심나는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 차량 점검 좀 받으셔야겠어요. 브레이크가 영 말을 안 듣네요. 평소 차와 운전에 관심이 많아 차량 관리와 주행 시간의 문제점 등을 생활 속에서 항상 자각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제어, 운전자의 보조 시스템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센서 기술 등의 테스트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발견하여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단 아버지가 기술 영업을 하셨네요.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술 영업을 좀 이분도 추천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전이 된다면 네. 아버지의 피가 흐른다면 제가 봤을 때 역시 기술 영업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활발한 성격인 것 같고 그리고 네. 아버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 영업이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이걸 보고 나서 더. 네. 네. 근데 일단은 무엇보다 읽는데 좀 네. 숨이 차요. 예. 이한 줄에 너무 많은 내용을 넣는 것 같은데 예. 읽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숨이 차서 네. 사람을 진짜로. 불편하게 만드는 아, 예. 특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특기를 지우셔야겠어요. 이게요 한 문장씩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글을 다 쓰고 한번 소리내서 한번 본인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멘토님은 첫 번째 항목에 대한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솔직히- 소재부터 한번 평가를 예. 해주시죠. 되게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되게 밀집된 느낌? 되게 꽉 짜여진 느낌이에요. 네. 이해가 잘 돼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업무 커리어를 하신 게 자기한테 영향을 줬다는 얘기인데 네. 그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 자기소개서 뭐 소제목만 살짝 바꾼다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바꾼다면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해도 잘 되고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네, 그러니까 소재와 내용 면에서 적합했으나 소제목만 조금 손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가족 자랑은 좀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남는데 이분이 좀 딱 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경우예요. 예. 근데 가족 자랑이 가족의 배경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했던 직무 덕분에 자신이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커리어 때문에 내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뭘 느꼈다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정도면은 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배경이나 우리 아버지가 뭐 장관을 하셨는데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내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회사에 다녔던 회사명이 나오지 않죠? 네. 예, 그런 것만 봐도 사실은 보시에 다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안 돼요. 아. 예, 그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좀 네. 나 잘 봐달라 이런 건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네. 했던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족 자랑이면 무난하다. 네, 그렇게 볼 수 괜찮다. 있겠네요. 네네, 맞아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학교 생활 동안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써 얻게 된 성취감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 좀 방방곡곡을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이제 특별한 경험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 알아보기 전에 네. 이번에도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예. 우연한 기회로 얻게 된 TV 출연을 통한 4가지 깨달음. 방송 출연이라면 이제 어떤 방송에 나왔고 좀 4가지 깨달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궁금한데요. 첫 번째 소제목보다는 확실히 좀 호기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도 소제목에 어필이 좀 돼요. 근데 네. 우연한 기회를 얻게 되는 좀 뺐으면 좋겠고요. TV 출연을 통한 4가지 깨달음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 예, 굳이 우연한 기회를 해서 앞에 시각을 잡아먹는 것보다는 네. 네. 소제목도 만족합니다. 네. 호기심 알겠습니다. 자극을 잘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내용을 바로 읽어볼게요. 우연한 기회로 얻게 된 TV 출연을 통한 4가지 깨달음. 대학교 3학년 시절 멘토와의 고민 상담 시간을 통해 조언을 얻는다는 취지의
KBS 청년 취업 다큐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인연으로 강래호 셰프를 만나 방학 동안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큰 조직뿐만 아니라 작은 주방 안에서도 기술, 과정, 안전성, 그리고 고객 니즈에 맞는 고객 만족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채식주의자였던 외국인 고객의 니즈에 맞는 음식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낸 일화입니다. Are you vegetarian? We have wonderful vegetarian menu, very special. Do you try? 네, 육식 위주의 레스토랑 메뉴에 당황한 고객께 먼저 다가가 채식주의자에게 맞는 메뉴를 직접 권하며 해당 고객만을 위한 요리를 제공했으며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며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조직 안에서도 기술, 과정, 안정성, 그리고 고객 니즈에 맞는 고객 만족의 중요성은 큰 조직에 비해 덜하지 않다는 중요성을 알게 되었던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공은 전자전기공학인데 이제 요리로 방송 출연하셨네요. 이제 이런 내용을 써도 되나? 지원하는 곳이 이제 전기기계, 뭐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럴 때는 뭐 직무나 관련된 경험을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드는데 소재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이분은 이번 그 제목이 네. 문장 그 질문이 학교 생활 동안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경험을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잘 충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그렇죠. 하셨어요. 했네요. 예. 했는데 네. 왜 100점이 아니냐면은 네. 그 보시에서 본인이 하게 될 사회생활에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 특별한 경험이 뭐냐고 물으니까 답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느꼈던 그런 네 가지 깨달음이 네. 있으면 그게 앞으로 보시에서 그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네. 어떻게 내세울 것이냐 그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냥 특별한 경험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경험에 대한 내용을 좀 어떻게 적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멘토님께 좀 질문사항을 보냈다고 하네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기소개서에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내용을 기재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특별한 경험이 다들 바쁘게 학창 시절 이분 같은 경우에 그나마 특별한 경험이 있는 편이에요. 예. 무기가 많아요, 되게. TV 출연도 하셨고 네. 아버지한테 영향도 받았고 또 국제고등학교도 다녔기 때문에 네. 궁금한 것도 제가 많이 있네요. 근데 네. 차별화되고 꼭 특별하고 스페셜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대부분이 90%는 없을 거예요. 다 열심히 토익 준비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차별화된 내용을 없는 걸 찾아서 고생하지 말고 당연하고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본인만의 경험을 네. 차별화된 방식으로 이끌어야 돼요. 내용을 그 직무에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차별화된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만의 경험을 쭉 나열한 다음에 직무랑 어떤 걸 가장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찾아서 그거를 뽑아서 쓰면 됩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소재 선정이나 지원자가 글을 어떻게 썼는지 평가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 맞도록 쓰려면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하면 좋을까요? 다 같은 내용을 보통 써요. 네. 그 같은 기업에 대한 내용, 뭐 홈페이지에 기업 홈페이지 보시에 들어서 예. 나와 있는 회사 연역 소개 이렇게 복사해서 쓰고 하는데 네. 경쟁사에 대한 내용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경쟁사. 보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에 대해서 네. 그 산업 전쟁터잖아요. 네. 기업체는. 그래서 보시의 경쟁사가 나는 어디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런 전략을 제시하는데 나는 만약에 예를 들면 기술 영업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네. 이런 걸 추구하는 걸로 기획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직무랑 연결됨과 동시에 회사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경쟁사에 대한 사실은 라이벌 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기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취업준비생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그 기업을 진단하고 조언하는 멘토의 입장으로 자기소개서 한번 써봐라. 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기업에서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도와줄 사람, 자기의 네. 기업을. 와서 나 뽑아주세요. 무조건 일할게요. 뭐 회원 모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은. 기업에 도움이 될 사람을 원하는데 자기소개서에서부터 그 기업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보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컨설팅 해주는 입장으로 자기소개를 쓴다면 정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본다면.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멘토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입니다. 재환이와 금이의 B급 처방전.
네, 오늘 취업을 부탁해 그 여신님이 우리 봄이께서 먼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요, 기술 영업직도 한번 고려를 네. 해봐라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죠. 이분이 정말 일단 취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이게 오래도록 만족하면서 좀 다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프로필이나 자기소개서 내용을 읽어보면 네. 기술 영업직에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계 기업이니만큼 좀 네. 패기를 보여줘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그 직접 이 회사에 내가 컨설팅 해주는 마음으로 정말 새롭게 글을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오. 생각했습니다. 네. 네. 멘토님 어떤가요? 두 분 다,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우리 봄이 아나운서님께서는 커리어적인 조언을 항상 주로 커리어적인 조언을 하시는 것 같고 네네. 우리 유지한 작곡가님께서는 네네. 주로 자기소개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데 두 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술 영업은 보시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영업이라고 그거 물건 파는 거 아니야? 뭐 네. 그렇게 약간 안 좋게 보는 게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영업이야말로 기업에서 꽃이에요. 수익 창출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히 기술 영업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 정도 수준 공학도로서 기업에서 이제 키움을 네. 키워주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술 영업에 대해서 커리어를 조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조언이라고 생각되고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패기를 보여서 보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컨설팅 하듯이 보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서 멘토링을 오히려 하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외국계 기업에 어필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국내 기업에서 보수적인 국내 기업에서 그랬다가는 면접에 큰일 나요. 네가 아이고, 왜 그렇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근데 외국 기업에서는 그런 걸 높이 사요. 마인드가. 네. 두 분 다 정말 좋은 조언을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분석까지 철저히 했으니까요. 네. 이제는 예비 면접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가진 이력이 다른 분들과 좀 다른 점이 많아서 물어볼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멘토님께서 이제 질문 한번 해주세요. 바로 대답할게요. 제가 먼저. 이력서에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특기가 있는데 그런 네. 거 제가 면접관처럼 얘기할게요, 진짜. 네네네. 제가 많은 면접을 봤지만 이렇게 특기에다 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특기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어. 편안하게 해줬던 케이스 네. 딱 두 가지만 에피소드 얘기를 해줄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케이스라기보다는 제 일상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니까요. 약간 이런 개념인데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이렇게 어색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듣고 있기만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잘 흘러가고 또 제가 얘기를 할 때 재미없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또 재미있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칭찬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남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편안한 마음이 왜 생기냐 하면은 기분 좋을 때 생기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은. 근데 기분이 좋으려면은 일단 칭찬을 들으면은 기분이 가장 쉽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을 드려요. 면접관님 너무너무나 멋있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상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면접관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소중한 아주 값진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제 삶을 발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좀 좋은 칭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답변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합격하실 때 실제 보시면 아닙니다. 실제 이분이 이러시다면 네. 기술 영업에 정말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체랑 네. 고객들이랑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봄이 아나운서님께 면접 질문을 네. 드리면 되죠? 이것도 또 뭐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데, 실제로 봄이 아나운서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분이라고 꼭 매치를 안 시켜도 돼요. 아버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네. 근데 지금 되게 약간은 너무 효자 같고 좀 이렇게 마마보이 경향이 있는 것도 같아요, 느낌에는. 네. 자기소개서 아버지 얘기, 물론 존경하는 건 인정하지만, 네. 실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고, 가족을 제외하고, 가족 제외요? 예, 가족 제외, 위인전 제외, 미션 제외. TV에 나오는 사람 환영. 환영. 네. 저는 사실 손석희 씨를 좀 존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 등교길에 그분이 하시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다녔고 항상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그리고 참 부지런하다. 그리고 항상 냉정하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말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꼭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전부터 롤모델로 삼고 그분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손석희 씨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시 지원을 하셨기 제가 어떤 걸 기다렸냐면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분야에서 네. 존경하시는 손석희 네. 방송인께서 네. 존경을 받는 인물이시잖아요. 네. 그렇듯이 저 황보미 역시 보시에 입사한다면 어느 부서에 배치되든 간에 제가 누구를 존경한다고 예를 들듯이 후배들이 저를 그 직무 세일즈 쪽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저를 존경한 인물로 꼽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마무리를 하는 멘트가 취업 준비생들은 꼭 써먹으시길 조언드립니다. 네. 그걸 포함시켜야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학점이나 어학 점수가 낮아서 고민을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학점 바꿀 수 없죠. 네. 어학 점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 준비생들한테 항상 하는 조언이 바꿀 수 있는 거는 다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건 생각도 하지 마라. 난 여자니까 취업이 남자분들 위주니까 힘들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성별은 바꿀 수 있지만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고 치고 바꿀 수 없어 나이가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타임머신 타지 않는 한 힘들죠.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뭐 장교로 가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근데 어학 점수는 바꿀 수가 있어요. 노력을 하면은 취업 실제로 작은 기업에 스펙이 안 좋아서 들어간 다음에도 꾸준히 어학 공부를 해서 높은 점수를 만들어서 이직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만 좀 바꿨으면 좋겠고 어학 점수에는 올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취업과 상관없이 해라. 회사 입사 지원해서 입사를 어디를 해도 계속 해야 돼요. 딴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인턴십이 이분이 없는데 대부분이 네. 인턴십이 요새 없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네. 좀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공부만 해서. 네. 그래서 작은 회사라도 정말 작은 회사라도 네.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도 해서 이력서에다가 어느 기업체에서 어느 직무에서 인턴십 했다. 그거를 기업에서 높게 쳐요. 네.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적응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경력이 없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보시 같은데 외국 기업에서는 특히 스펙보다는 사회 경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인턴십을 만들어라. 그게 어학 점수 올리는 것보다는 쉬울 거예요, 이분한테. 왜냐면 인턴십은 뽑는 데가 많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제 중국어 능력이 높은데 이제 중국이 기술이 높은 제품 생산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점은 이제 보시와 좀 연결을 해서 이제 중국 기술력 트렌드를 분석해서 보시에 어떻게 좀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면 취업이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이거는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을 하고 싶잖아요, 얘기를. 네. 근데 자기소개서 항목에 그게 해당되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런 질문이 네. 중국에 대한 질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지원 동기랑 포부에다가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네. 면접 때 자기소개를 시키거든요. 네. 50초 정도에 네. 자기소개 해보라고 하면은 네. 혹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하면은 이 얘기를 그때 반드시 하셔야 돼요. 논리의 설령 신입사원은 그러니까 경력자가 패기만으로 하면은 무조건 떨어지고요. 신입사원은 어떤 논리적이거나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건 상관없으니까 자신 있게 입사 의지를 표시하는 거고 예. 경력자는 실현 가능한 얘기만 해야 되고요. 이분은 신입이기 때문에 실제 논리랑 시장 상황이 안 맞아도 그 말씀을 자신 있게 하거나 자기소개서 작성하면은 어필이 됩니다. 오늘은 외국계 기업인 보쉬의 엔지니어링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원석 멘토님의 조언을 참고로 꼭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